자, 이어서 이제 54번입니까? 점유입니다, 점유. 저 54번은, 자, 점유에서 틀린 거, 자, 1번. 매수인은 여러분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근데 줄 거 봐요. 무효인 것을 모르고, 자,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매수하면 그건 타주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무효임을 알고 매수하면 타주. 2번은 자주 타주가 불분명하면 일단 뭘로 추정? 자주 점유로 추정. 3번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소유여사가 없다가 뭐예요? 타주면 아들도 타주. 4번 자주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 되고, 자, 마지막 5번이 봐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나 부지를 증가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도 인정된다가 돼야 돼. 그래서 건물 주인이 토지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5번 X. 만일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건물이나 부지를 증가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부지는 점유가 안 되는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랬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다? 건물 주인이 토지도 점유하고 있다. 끝. 5번 답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54번은. 저희 55번이 문제가 이렇게 길다. 그래도 문제는 쉬워요. 이 무슨 문제예요? 풀어보니까. 중과생략등기죠. 93 적고. 자, 그런데 그 합의했네요. 문제에서. 합의했다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자, 기억. 합의했지만, 자, 지금 최초가 갑이고 을이고 병입니다. 갑을병 순서가. 그때 기억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살아있어요? 예. 니은. 매매 대금을 인상했네요. 어떻게 되지? 예, 거절할 수 있다. 글쎄, 토지거래면 무효. 토지거래 무효래도 무효면 마지막에 절차 이행 청구는 있어 없어? 없다가 돼야지 무효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두 개가 글자 보이면 무효 찾으면 돼. 무효. 무효니까 뭐 청구할 수 없지. 무효는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왜?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받잖아. 그 문제가 길지만 이제 딱 세 명이 나오네. 중간 생략 등기.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게 딱 그렇게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다 안 읽더라도 몇 명 나와요? 3명. 자, 56번이 무슨 문제예요? 갑이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원 공연하게 을토지 시효 완성. 점유 시효 취득이죠? 20년 나오면 뭐? 점유 시효 취득. 을 소유입니다. 그럼 을이 이제 시효 취득을 당하는 자고 갑이 시효 취득자야. 저기서 117 적고 기억. 그 X 토지가 미등기랍니다. 갑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점유 시효 취득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기억 맞네요? 니은. 자, 을이 누굽니까? 토지 주인이지. 지금 문제에서는 아직 등기까지 안 하고 시효 취득이 완성되었다가만 나와. 등기해가야 갚게 되는 거야. 자, 그때 니은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자, 하나 더.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니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니은이 토지 주인이잖아. 을이 토지 주인 아닙니까? 자, 시효 취득을 당하는 자는 일단 20년만 지나면 등기를 안 하면 아직도 소유권은 누구 거야? 당하는 자 거야.
근데 20년 있다 시효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토지 주인은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시효 취득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직 맞다. 누구? 토지 주인, 원래 주인. 이 누구에게? 시효 완성자에게. 자, 그 니은이 뭐라고? 부당이득. 하나 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다 했어요? 응? 그래, 지금 봐요. 시효 완성만 되지 등기 안 했잖아. 등기를 했다면 언제부터 시효 취득자 거야? 점유 개시 시부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니은이. 시효 취득자가 완성자가 등기하면 언제부터 자기 거라고? 20년 전부터. 그때부터 시효 취득자 거니까 등기상 명의되어 있는 놈은 일단 완성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둘 다 안 된다는 거 이유가 그래요. 뭐라고? 시효 완성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니까. 그게 답이야. 자, 디귿이 뭐예요? 자, 이제 어리병에게 유효하게 명의 신탁한 후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자의 권리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점유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 조심해. 이제 원래는 후에는 없잖아. 자, 이것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시. 자, 시효 완성되고 나서 주인이 바뀌었나, 전에 바뀌었나? 명의 신탁을 해서 언제 바뀌었노? 후에 바뀐 거야? 아, 시효 완성 후가 기준이야. 후에 명의 신탁이 일어났나, 전에 일어났나? 후지. 그럼 후에는 없다가 돼야지. 후에 주인이 바뀌면 시효 취득자가 주장할 수 없잖아. 후에는 없다. 그런데 줄 거라. 유효하게 명의 신탁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누가 을이란 놈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잖아. 그 명의 신탁은 누구끼리 했노? 원래 주인 을하고 새로운 놈 병하고 했잖아. 갑은 시효 완성자고. 그 문제에서 그럼 을을 뭐라 적어? 신탁자, 병, 수탁자. 유효 줄 거고 그러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노?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시효 완성자가 원래 후에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시효 취득 주장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야. 다른 경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갑은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누구에게? 병에게 저지할 수 있다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원래 후에는 있어 없어? 없는데 유효하게 명의 신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얼마든지 을이나 원래 주인이 해지할 수 있나 없나? 해지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을을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후에는 원래 없어야 돼. 그러면 후에는 없다만 하면 지금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된다 해도 원래는. 근데 어떤 경우라고? 유효하게 명의 신탁했었다면 그 명의 신탁 자체가 유효니까 얼마든지 신탁자 을은 원래 주인 을은 병명예를 해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효 취득자를 우선시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5번. 원래 이것은 없다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것이 어렵다 해도 봐요. 7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이 말이야. 봐요. 자, 여기서 시효 완성 당시의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등기 준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완성 전에 바뀌면 새로운 이놈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 후에 바뀌면 돼, 안 돼? 후에 바뀌면 안 된다 했잖아. 2차 완성되면 돼. 근데 이제 후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어리고 갑이잖아. 시효 완성자가 요 병이잖아. 이렇게 뭐가 일어나노? 명의 신탁이 일어났다 되잖아. 지문이 이제.
후에. 그럼 이게 유효가 되면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나 없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건 신탁을 없애서 이놈이 가져올 수 있단 말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요놈에게 후에 받겠지만 수탁자에게 주장한다는 거야, 갑이. 그게 디귿입니다. 디귿 대부분 디귿을 후에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틀리다고 한단 말이야. 후에 유효한 명의신탁 줄 거면데 그때는 얼마든지 신탁자가 해지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야, 누구는 해지하고 원래 주인이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인데 내가 왜 주인이라고 수탁자 내가 병이 내가 왜 주인이라고 날뛰노 라고 시효취득자 을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이 주장한다는 거지. 그게 디귿입니다. 원래는 후에는 주장하면 안 돼. 자, 57번 126적고 그 해설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 디귿의 마지막 해설 뭐라고 돼 있으면 책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돼 있어요? 디귿만 큰 소리를 읽어봐요.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안나 사이에 없다. 거기 후에는 없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해야 돼요? 지금까지 봐도 후에는 없다. 그런데 읽어봐. 그렇지. 이제 여기서 누굽니까? 을이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 제가. 을이 병과 명의신탁 완료 후에도 얼마든지 이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탁자 이 병이라는 놈이 내가 주인이라고 날뛰도 시효 완성사 갑이 무슨 소리 하노? 내가 먼저 시효 취득 했거든. 나가줄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후에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 시효 취득을. 그게 앞에까지 적어놨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하잖아. 후에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놈에게 시효 취득 주장하면 안 돼. 근데 지금도 후에 바뀐 거잖아.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요 놈이 얼마든지 끝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57번 126쪽 답은 4번 돼 있는데 기억이 왜 1번이 왜 틀렸어요?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공유율 분할은 전월이 참가해야 되잖아. 2번 1인이 지분 포기하면 누구한테 가? 국가에 가? 다른 자에게 가잖아. 다른 공유자에게. 이럼 국가에 가는 거는 뭐가 있노? 맞아요. 이제 자기 토지가 포락이 되면 국가가 가져가지. 맞아요. 다시 성토되어도 국가다. 또 그거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일 없이 죽으면 민법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해. 적어봐요.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어디 나오노? 집합건물. 그때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돼? 국고소유를 했잖아. 다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에서 그 대지사용권도 공유입니다. 공유. 그때는 누구한테 간다고? 국가기속이야. 그것도. 3번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위를 주장하는 보존 아닙니다. 여러분. (4번이) 뭐가 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되고 안 하면 무효고 5번은 또 무슨 말이에요? 1인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하면 담보물권은 어떻게 된다? 분할되면
전체에 간다 했잖아. 집중되지 않는다 했죠. 집중된다 하면 틀린다 했고. 예,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58번 옳은 거. 1번은 지상권에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지상권만 양수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자, 지상권은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양도 가능하잖아요. 자, 분리양도 가능한 거는 이거밖에 없다. 지상물하고 지상권, 그 외에는 분리양도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2번, 몇 년 이상 안 주면 소멸 청구합니까? 129페이지 적고 2번이 답이다. 3번은 뭐가 틀렸어 그러면? 지상권 영구무한 되죠? 지역권은 영구무한 지역권 되죠? 전세권은 몇 년? 전세권은 10년이랬죠. 10년. 지 들어가면 영구무한 된다 이래야 하라고. 아니면 지가 뭐야? 지상권 지역권. 4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사라지죠? 지상권 하면 한전, 철탑이 멸실했다. 지상권 소멸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자, 지료를 연체하면 그 다음 줄 지상물 매춘권 없습니다. 지료 연체한 놈에게 지상물 매춘권 권리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그게 2번입니다. 5구 지역권 틀린 거 137만 적어볼까요? 기억 지역권에 저당을 할 수가 없나 있나? 없어요? 그럼 기억 틀렸네? 그럼 63번이 답이 뭐고 그럼? 63번. 지역권입니까? 예. 뭐, 그 두 개 답이, 두 개 주어줘도 그거는 맞췄겠지, 설마. 그거는 틀리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이걸 빨리 읽다든지, 그저 생각 안 하면 또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도 그래요. 이런 걸 같은 지문을 얻게끔 그림 만들어도 비슷한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같은 애도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점검하고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 만들어져 있다 없다? 여러분 출제인이 들어가서 문제 냅니까? 아니면 문제를 선택합니까?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지도들 모르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들어가도 문제는 이미 나와 있어요. 문제를 풀로 요 방에다가 선생님마다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놔. 출제원 들어가면 그 문제 중에서 선택만 하는 거야.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1번 뭐 우리 내는 게 아니고 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풀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우리가 그 뭐야 복권은 어떻게 하노? 두루룩 하면 하나 끄집어내듯이 제비뽑기 여러분 뭐 있으면 뽑잖아.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뽑잖아. 그래 뽑는 거야. 그 이제 조건이 있지. 그것도 뭐 어때 해라 뭐 작년 거 빼고 뭐 쭉 있는데 그게 문제 내는 선생 다르고 선택하는 선생 다릅니다. 그래야 더 뭐가 없노? 공정하잖아. 얼마나 요즘 시스템 발전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더 갔다? 더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더 가도 못 맞춘다.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 선택한대도 그 중에 이제 지문이 잘못되든 이러면 좀 바꾸는 수도 있지만 큰 틀은 거기 큰 틀은
그런 이제 선생들마다 이제 이미 줘가지고 문제를 받아요. 한 문제에 15만 원 해갖고 받아요.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한테 줘가지고 미리 받아놔요. 그 문제도 또 안 나올 수 있어. 왜?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게 뭐 그래요. 자, 58번 하다가 그랬네. 59번에 기억 틀리고 니은이 뭐예요? 통행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죠? 그게 실질되고 띠거 통행지역권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인정 안 됩니까? 여러분 성역지든 요역지든 지역권에서는 소유자에 한하지 않는다. 소유자 한하지 않는다. 그거 말하면 다 돼요. 틀렸다. 마지막이 뭐예요? 불법점자는 시효체득이 안 되고 답은 4번 하면 되겠네요. (59번은) 지역권 지문이지만 시험과는 많이 좀 잘 안 나오는 지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60번이 주의토지 동행권입니다. 113페이지 적고 1번 줄거 볼까요? 법정의 요건. 이게 아까 뭐라고? 법률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토지 동행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다. 두 번째, 또 주의토지 동행권은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자, 7번 봐요. 이렇게 해야죠. 만일에 여기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진다. 가버리면 여자가 누구라고? 통행권자. 갑을 통행지 소유자로 부릅니다. 여기에 통행권자가 여기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요리 되는 거예요. 통행권자가 다니는 놈이고 통행지 소유자가 요 토지 주인이야. 이럴 때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권리고 소극적입니다. 개념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 통행권자가 요 토지를 통행에 필요한 정도로 소극적으로 사용해야지 적극적으로 자기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니은 지문은 통행지 소유자가 주어입니다. 자, 줄 거 봐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통행권자에게 이 말입니다. 그럼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소극적이고 현재의 권리다. 요 생각 딱 해야 돼. 다시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면 뭐 생각한다? 현재다. 현재 소극. 그러니까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통일 소유자가 왜 네 그리 하니? 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가 2번이야. 그 말은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소극적이고 현재 이 생각하면 돼. 자, 3번 분할 줄 거예요. 하나 더 적어요.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면 공짜입니다. 통행이 줘 안 줘? 안 주는데 그거는 누구?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그렇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었을 때는 무상이다. 무상. 직접 당사자 간이다. 그래서 손해보상한다면 들린다. 당사자인 나오잖아. 무상이라도. 자, 4번도 봐요. 통행권의 기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치워줘야 돼. 5번 현재다. 현재 소극적. 그래서 5번에서 여러분 자, 이거 봐요. 이거 장래 이용사항 고려합니까? 그게 현재라도 장래는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소극적. 이렇게 기억합니다. 3번 정답하시면 되고. 자, 61번 무슨 건이라고요? 141 적고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왜? 건물은 몇 년? 1년. 토지는
토지 전세권은 없다. 채단 없다.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또 토지에는 없다. 그 여러분 전세권 나오면 토지 전세권인지 건물인지 딱 잘라야 돼. 먼저 토지 전세권에 없는 거 두 가지. 채단, 법정갱신 두 가지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전세권이라면 지상물 매수입니다. 무슨 매수? 지상물. 건물이라면 부속물 매수입니다. 빌린 게 토지인가 건물인가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무슨 말이에요?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 건물 일부 줄 거라. 일부의 전세권을 가진 자가 나중에 경매제보 넣을 때 전부는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했더니 우선 변제는 전부에서 받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부에서 우선 변제는 받지만 경매는 전부 안 된다. 채권 담보로 전세권 했지만 그 다음에 사형수기를 방해하지 않으면 배제하지 않으면 유효입니다. 자, 4번 소유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 누가 책임지노? 누구끼리 가노?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말린다 이거잖아. 바뀌면 바뀐 사람끼리야. 주인이 바뀌든 세입자가 바뀌든 바뀌면 뭐라고? 바뀐 사람끼리. 원래 사람은 놔둬야 돼. 바뀌면 주택이든 뭐든 간에 바뀌면 뭐? 바뀐 사람끼리. 이거 논리입니다. 논리. 어디서 시험에 나오던지 봐요. 주인이고 세입자다.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는 요리였잖아. 이제 바뀐 사람끼리. 세입자가 바뀌었다. 어떻게 돼? 바뀐 사람끼리. 둘 다 바뀌면 둘 다 바뀐 놈끼리. 바뀌면 바뀐 사람끼리. 옛날 사람을 뭐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뭐 좋다고 과거를 생각하노. 아름답지도 않는 과거. 다 지우라. 다시 바뀌면 뭐라고? 바뀐 사람끼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이 전세권의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야? 그럼 전세권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뭐고? 전세금, 계약, 등기. 야, 정확하게 맞췄다. 와, 누가 맞췄노 정확하게. 전세금, 계약, 등기까지. 그 세 가지가 되면 전세권 성립합니다. 그럼 존속기간이 전이라도 됩니까? 예. 목적물 인도 안 받아도 돼요? 예, 세 가지. 전세금, 등기, 합의. 계약이 합의입니다. 계약이 합의잖아. 전세권 설정 계약 합의, 전세금, 등기. 그 등기는 무슨 등기 앞에?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세 가지. (62번) 건조당은 165 적고. 자, 1번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다 줄 거. 그럼 채무자를 바꿔도 됩니다. 2번 확정 전에 원본 채권 줄 거예요.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가 안 돼. 근데 원본 채권 언제 생겼나? 확정 전에 발생했지. 그 다음 줄 거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확정 후에 생겼죠? 그래도 요거는 담보돼야 돼 안 돼야 돼? 원본이 이미 전에 발생했으니까 담보된다. 그래서 이자 밑에 지연 손해금 적어도 돼.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확정 후에 발생해도 당연히 담보된다. 정답 2번. 3번 선순위 놈이 경매를 신청하면 후순위는 언제고? 경매 개시 결정시가 경매 신청시가? 신청시죠? 해설에는 뭐 대금 완납시대에 있던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해설이. 해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마요. 좀 제발. 믿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누구다? 책밖에 없다.
4번에 피담보채권 기본계획권 분리양도 안 되지. 건저당 거는 분리양도 할 수 있는 걸 아까 지상권에서 지상물과 지상권만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저당권, 건저당 다 안 됩니다. 분리양도. 아까 지역권 안 돼요. 전세권, 전세권 반환 채권권 안 됩니다. 자, 4번도 틀렸고 5번 채권 초과가 최고계획 초과면 채무자금의 설정제를 얼마를 갚아야 돼? 다 갚아야지. 근데 확정되기 전이면 아이 그 필요 없는 지분이야. 사족이야 사족. 잘못된 지분이야. 확정 전인데 후든 얼마? 통액. 만일에 채무자금은 건저당 설정자는 총액 다 갚아야 되고 최고에 갚는 사람 2명 적어볼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저는 불을 주는 대로 하겠어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얼마를 갚아라? 최고액만 갚으면 됩니다. 그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보면 최고액을 3억 해놨는데 총액이 4억이 나온 거야. 총액이 크잖아. 그래 누구는 아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3억만 갚으면 되겠죠? 최고액이 3억이 가져가고 총액이 4억이를 가져가면 고리 물어보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자, 2번 하시면 됩니다. 63번 아까 풀었어요? 여러분 봐요. 4번의 지상권, 1번의 지역권, 63번의 3번의 전세권, 지지전. 여기 물건이잖아. 그 중에 저당권은 뭐뭐 빼고 돼? 지역권 빼고. 지상권과 전세권은 됩니다. 여러분 광어권, 어권 이런 걸 안 배운 것들은 답에서 일단 탈락시켜 모르면. 아니 내가 공부 좀 했는데 시험장 가서 공부 좀 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다. 탈락시키래도 답이 아닐 확률이 90%야. 그 우리가 봤던 지문이 다 맞고 확실하면 그걸 답해야지. 처음 본 거는 답이 아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처음 본 거 그거는 빼고 어느 정도 공부는 돼 있는데 처음 본다. 아, 답 아니야 그냥. 그냥 철저히는 그냥 갖다 연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항상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생각해봐. 모든 감이 다 그렇습니다. 64번 유치권 틀린 거 151 적고 1번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했죠? 진행된다가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중단 아니다. 이중부정은 긍정 이렇게 읽어야 돼. 중단 아니다. 진행된다 이 말이네. 이렇게 가야지. 이 글자도 해설하기 힘들어요.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중단되는 것은 처음에는 계속 생각해보고 다음부터는 부정이 2개 나오면 긍정으로 바꿔버리거든. 자, 니은은 뭐 2번은 뭐고 보증과 반환 채권권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목적으로 관한 생건 채권이 아니다 돼야지. 그 유치권 없다가 돼야지. 다 틀린데 2개 다 틀렸다. 결련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야. 3번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물건을 점유를 취득합니다. 그래도 유치권인데요.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다는 거야? 요 설명을 또 해볼까요? 이거 이해 안 될 건데 지금 그냥 답은 했지만 내가 볼 때 이해 안 된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봐요. 자, 유치권은 봐요. 이 유치권은 뭐와 뭐가 결연성이 있어야 돼? 글자 잘 봐야 돼. 뭐와 뭐가 결연성이 있어야 돼? 목적물은 뭐가 있어야 돼?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봐요. 이 건물을 수리하니까 수리비, 이 건물을 공사하니까 공사비, 이 건물의 필요비, 유익비. 이처럼 이 목적물과 이 채권은 뭐가 있어야 돼? 결연성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 아까 물었던 3번은 뭐와 뭐고? 3번은 지금 목적물과 채권이가 뭐고? 관계가 글자 읽어도 뭐 해석 안 되는데 우찌 아까 대답은 잘했노? 1번 그냥 3번이 무슨 말이고? 뭐와 뭐 관계고 3번은? 적어라. 적지 말고 줄 거라. 채권하고 점유 관계입니다. 물건의 점유야, 점유. 물건이 목적물이 되면 목적물이 점유래도 점유. 칠판. 이게 이제 헷갈린 거야. 이제 설명을 안 하면 좋은데, 봐요.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채권하고 목적물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 요런 거는 없어서 유치권이 안 됐다 했고, 이제 봐요. 이 채권하고 뭐라고? 점유의 관계래도. 이거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뭘 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예 결련성이 없어도 돼. 그래서 먼저 채권이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되고, 반대로 먼저 점유하다가 채권은 나중에 생겨도 결련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유치권이 되는 거야, 둘 다. 목적물과 채권 관계가 아니고 목적물이 점유와 채권 관계를 말이야. 피담보 채권도 있잖아, 앞에 글자가. 그럼 물건이 점유 나왔잖아, 점유. 3번에 채권 나오고 점유 나왔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칠판 봐요. 당연히 요 채권과 목적물은 연관성이 있고, 그러면 수리했어요. 자, 수리 봐요. 자, 수리합니다. 자, 수리. 자, 이 자동차를 수리했어.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수리비 채권은 이 목적물과는 결련성이 있어요? 이거는 통과잖아. 수리비 되잖아. 그런데, 그러면 요 채권이, 자, 오늘이 9월 10일 날 발생했어요. 수리해 준 게. 가비가 어린데, 가비라는 놈이 제가 수리 잘 됐는지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하고 차 갖고 가버렸어. 돈 안 주고. 그럼 지금 채권자인 유치권자는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 이해가 돼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야. 점유 안 하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채권 언제 생겼어? 10일. 9월 10일. 도망갔어? 유치권 안 생겨? 점유 안 하니까. 도망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다시 입고했어. 재입고. 점유는 오늘 했어. 오늘이 9월 며칠이고 20일이가. 채권 언제 생기고? 점유는 오늘. 그래도 유치권 됩니다. 그 말이야. 반대로 점유를 먼저 해. 자, 이 건물을 먼저 세입자가 임차인이 점유합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를 올해 1월 1일부터 했어. 그런데 비용이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 유치권 돼요? 요 원상 복구 약정 없으면 요것도 유치권 되는 채권이야. 연관성이 있는 거야. 오늘 뭐가 생겼어? 비용이 생겼어. 9월 20일이가. 점유는 언제 했는데? 옛날에. 비용은 오늘. 그래도 유치권 되는 거야. 그 지금 이거는 피담보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말하는 거야. 점유. 이거는 채권과 목적물 관계고 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은 결련성이 요하지 않는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되고 어느 게 나중에 돼도 상관없다. 유치권 된다 이 말이야.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렵게 설명해줘. 하도 요놈이 유명하고 중요하니까 요거만 외우는데 그 뜻은 요 뜻이라 해도 그거는 3번은 물건에도 되고 목적물에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하니까
자, 이러면 저 유치권에서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 대상은 음수부 유가증권도 되고 물건도 되잖아. 물건하면 동사 부동사 다 되잖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고시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읽고 넘어가면 좋은데, 자, 4번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 점유자는 유치권을 점유할 때 간접도 된다. 그런데 누구를 직접 하고? 채무자를 직접 하고 유치권자 간접은 안 되죠. 그럼 채무자 말고 누구를 직접 존재를 해야 돼? 제3자. 제3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은 됩니다. 마지막, 웃음 변제 없어요? 맞아요? 우물 없잖아, 유치권에는. 그래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인도 거절은 하다 뭐 유치권이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이야. (65번) 옳은 겁니다. 자, 1번 계약의 합의해제 줄 거. 이 합의해제는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계약이잖아. 단독행위 들었어요. 아까 해제 사고 이런 거는 해지 이런 거는 취소 이런 거는 단독행위지만 2번이 왜 답이에요? 옳은 거. 가능하죠? 자, 이건 뭔가 하면 일단 매매 계약을까지 하면 계약한 거야. 그걸 합의해제했어. 합의해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밑에 뭐? 부활. 계약 자유 원칙상.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된다. 당사자끼리는 상관없어. 그럴 수 있잖아. 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나? 시신다이라 부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뭐랍니까? 사투리로. 그건 처음 듣는데. 와리가리라고 해요? 주때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있잖아. 이 말 하다 저 말. 하여튼 간에 해놓고 안 하겠다. 그래. 그럼 어쩌고 다시 하자. 된다. 됩니다. 그걸 무죄하지 않네. 그게 계약 자유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뭐 A로 뭘 지지하다가 저 새끼 나빠 이제 B로 갔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A가 잘하거든. 또 A 하고 그래 하잖아. 동영상도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아 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별로게 또 다른 사람 듣다가 또 돌아옵니다. 똑같다 인생은. 자, 3번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 사유가 안 되잖아. 아까 이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뭐더라고? 협력 의무 위반. 아까 협력 의무 위반. 4번에 줄 거요. 가압류. 여러분 저번 주에도 나왔다. 뭐 가압류가 되었다 해서 이게 뭐가 아니야? 중단 사유가 아니고 해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5번에 자, 1방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정하여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한 걸로 하겠다.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야? 여기 뭐야, 여기? 맞다. 이게 여러분 봐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행을 지체하면 뭐하고?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최고하고 또 해제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최고장 속에 최고하면서 플러스 해제하겠다는 그 내용까지 적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야. 그게 요 지문이야. 그래서 최고장을 하면서 최고장 속에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 걸 본다. 그럼 그 기간까지 이행 안 하면 해제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속에? 최고장 속에 뭐 하겠다고?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되고 2번 여러분 이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이 좀 나쁘지 않나 이러지만 얼마든지 약정했잖아. 서로 합의 당사자끼리 이랬다 저랬다 둘 다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일단. 자, 한 문제로 하고 잠시 쉬겠어요. 66번 이거 틀리신 분은 169 적고 없어야 됩니다. 다 맞췄겠죠? 네, 확인 안 합니다. 마음의 양심을 자, 이거 봐요. 이건 무조건 맞춰봐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 요물이 아니고 쌍무, 편무가 아니고 유상, 무상이 아니고 분류식, 요식이 아니고 채권계약, 물건이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가 매매교환 임대차잖아. 이 앞에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 다시 뭐라고?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채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3번 보자. 정려계약 칠판. 안 했던 거 몇 개 해보자 이 말이야. 없던 거 칠판 봐요. 자, 요 두 명 여기 뭐라고? 정려계약이나 사용대차도 다 계약입니다. 지금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건 다 계약이야. 단독행위가 아니고. 정려나 사용대차는 뭐라고? 편무 무상입니다. 대표 선수야. 정려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 사용대차는 빌려 쓰는데 그냥 공짜로 빌려 쓰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정려 사용대차는 뭐라고? 편무 무상입니다. 무상. 공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적혀있네요. 요물계약하면 뭐 해야 된다? 계약금 현상. 자, 요식행위 한 5개 해볼까? 요까지는 공부되면 여기까지 다 되고 나서야 알아. 지금 요식을 외우지 말고 안 나온다. 근데 요리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요식, 예, 혼인, 입양, 유언, 법인 설명이, 음수표, 요런 게 요식입니다. 요식. 외우지 마실 분은 안 해도 된다. 왜 해주는데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봐요. 이 계약의 종류를 요식, 분류식으로 나누면 요식 5개 배우면 다 뭐라고? 분류식인 거야. 그럼 자, 7번. 정려나 사용대차 이런 것도 다 뭐야? 요식, 분류식 나누면 분류식. 매매, 교환, 임대차도 당연히 분류식이고 요식, 분류식 나누면 요식 5개밖에 없어. 그 애는 다 뭐야? 분류식. 요물계약 2가지 외우라 했죠. 요거 뭐 있노? 요물은 요거 말고도 뭐가 더 있노?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이런 것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요 2개만 해도 충분하다 내가 볼 때. 이게 완벽하게 됐을 때 더 공부하고 해야지. 이것도 안 되놓고 또 다른 거 외우고 있어요. 항상 공부는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60질문 하겠습니다.